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네, 강릉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논스톱으로 2시간 반 정도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긴 시간이죠. 당연히 또 혼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잡음이 좀 있어도 오디오 조정 안 하고 그냥 쭉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제 옆자리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속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소니 레코더 왜 안 됐는지 알았어요. 이게 꽉 차 있었더라고요, 용량이. 그래서 정말 간만에 다 비웠습니다. 지우진 않고요, 다 백업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강의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어서 지우지 못하고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깨끗한 빈 상태로 오늘 이제 저녁 강의를 녹음했고요. 또 이렇게 백기락의 드라이브 토크를 드디어 소니 레코더로 이제 녹음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라이브 한 걸 좋아해서 그냥 쓰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들어보고 차에 지금 진동 소리가 꽤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낫다 그러면 소니 레코더에 들어있는 오디오로 대체해서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주제는 뭐냐? 강의. 말 잘하는 법보다는 강의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작년까지는 정말 제가 이제 좀 중심적으로 뒀던 게 1원인 강의 촬영에 많은 비중을 줬는데 올해는 확실히 1원인 강의 비중이 줄고 오프라인 강의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이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이 좀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의 특성, 사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강의가 사실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보조수단으로 굉장히 좋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높아지는 이 비용을 얼마나 커버해 줄지 그게 참 고민인데요. 자, 이제 이러닝에서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나요? 말을 잘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강의 활동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정말 수천 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저분 강의 정말 좋던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을 잘하는 게 사실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의가 좋았어요 할 때는 내용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 점에서 강의 스킬이 뛰어나지 않은 작가분들 혹은 한 분야의 연구원, 박사님들 이런 강의도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정말 탁월하게 풀어내준다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웬만큼 강의 스킬들은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우리 업도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이 그분이 얼마나 책을 많이 썼냐 관련 경력이 있냐 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의 스킬이 떨어져도 웬만하면 그 내용 때문에라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강의를 잘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큐레이션과 좀 다릅니다. 즉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시간 동안 일정 내용을 얼버무려서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을 하더라도 강사 본연의 어떤 깊이와 해석이 존재해야만 그 강의가 좋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강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책을 그냥 무턱대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즉 많이 안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대상이 이런 강의를 들을 만큼의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저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강의 그러면 깊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해석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게 큐레이션으로 되겠어요.
전반에 좀 연습까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많은 어떤 폭넓은 지식을 통해서 고민하는 과정에 묻어나기 때문에 많은 독서를 하신 분들이 강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무턱대가 뭐 얕은 지식이 넓다고 해서 강의 잘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 강의 주제로 얼마나 얽혀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폭넓은 지식은 아무래도 좁은 지식보다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많은 거겠죠. 세 번째는 타고난 말 잘하는 사람은, 강의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리더십도 비슷한데요. 저 살면서 저보다 나이 어린데 사회경험 짧은데 리더십의 그 포스에서 밀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진짜 딱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그분들의 연륜이나 경력이 만들어내는 거지, 저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포스를 느끼는 사람은 한 명 봤어요. 저 진짜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충분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툭 튀면 뭐 강의가 나온다 생각하시지만, 저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계속 그 강의에서 몰두하고, 무엇보다 이게 운전하면서요, 진짜 말 많이 합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클로징을 하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죠. 제가 또 일찍 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연속된 강의에 제가 중간쯤 들어가게 되면 앞에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분위기도 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게 전부 제 강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 점에서는 노력하시면, 즉 많은 연습을 하시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 숙련된 강사의 스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강사 과정 도전자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일주일에 무조건 3번씩, 무조건 3번씩입니다. 1시간 이상씩 어디서든 강의를 하시면 1년 뒤에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강의 스킬에 있어서. 자, 문제는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야? 1000번 하는 건가요? 1년이니까. 아니요. 한 150번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강의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150번 녹음을 하세요. 촬영을 하세요. 제가 강의를 정말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카메라에 자기 강의도 녹음 안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타고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진짜 말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연습을 하신 분들,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대에서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강사가 무대 위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교육생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만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어요. 적어도 교육 담당자가 섭외를 했잖아요. 본인이 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을 하더라도 지금 나는 강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말을 해도요, 자신있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틀릴 만한 내용을 지적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강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무대에 올라가서 겸손하지 마시라. 그건 겸손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는데, 적어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겸손하시면 됩니다. 무대에서만큼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있게 얘기해야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에 가까운 어떤 연습뿐만 아니라 공부가 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 못한 내용은 강의하지 않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강의를 수락할 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제가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간이 한 달이라면 웬만한 거 공부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수락의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저를 부르는 분이 저를 통해서 그 주제를 듣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하다면 전 나갑니다. 즉,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를 의뢰하시길래 그분께 말씀드렸죠. 저 이 강의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수락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 입을 통해서 그 주제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백기락이라는 강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 주제가 CS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근데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시간도 충분히 남았으니까 제 나름으로 그 분야를 준비를 해서 그날 강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갔죠. 그때 그 강의가 이제 만족스러우셨는지 그 지역 일대를 제가 한 2년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여러분이 강사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내가 맡은 시간만큼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즉 학습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좀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수천 회의 강의를 하고 강의를 보면서 또 운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누적시키느냐의 싸움인데요. 여러분들이 강사로서의 어떤 그 열정이 충분하시다면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은 안 되면 2년 하세요. 저희 스타클리즈 과정이 3년 아닙니까? 3년이면 못할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받았으면 돈 받은 만큼의 문제없는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 강사를 양성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3년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지키시고 3년 연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훌륭한 강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비싸고 어려운 트레이닝 코스 밟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하는 내용을 지켜서 3년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들이면 그런 기회가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피드백이 빨라지고 좀 더 정교하게 갈 거기 때문에 돈 드는 티가 분명히 날 겁니다만 그래도 내가 시간과 비용이 충분치 않다면 그런 과정을 다 밟을 수 없겠죠. 그 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면서 한다면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